여러분 새해 계획도 세우셨나요? 저도 소소한 계획들을 세워뒀는데요. 올해 많은 분들이 계획하는 것들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한국이 그리울 때면 유튜브로 한국에 관련된 채널들을 검색해서 보거나 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사연 채널들을 접하게 됐어요. 한참을 넋놓고 올라온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화도 내고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연들을 들으면서 감정적으로 동요한 것은 아무래도 저 역시도 가족과 시댁 문제로 참담한 일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새해를 맞아 저희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산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어요. 오랜만에 장문의 한글을 쓰려니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산 지난 세월이 더 많으니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저희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요가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20대 때 저희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딸 부잣집의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고 그 시대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하듯이 아들을 원하셨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저까지 나온 걸 항상 후회하셨어요. 난 꿈이 좋아서도 아들일 줄 알고 낳았더니 딸이라니. 어이구, 이럴 줄 알았으면 낳지 말걸. 괜히 입만 늘어서 힘들어 죽겠네. 그러게 내가 넷째 임신했을 때 지우라고 했잖아. 바득바득 우기더니 하여간. 어머니 아버지가 저와 오빠 언니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러니 당연하게 언니 오빠들도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세상에 홀로 떨어진 깍두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모님은 워낙에 엄격한 분들이었지만 유독 저에게만 더 심하게 구박을 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반면 오빠에게는 항상 브랜드 새 옷을 사줬어요. 아들이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언니들은 맛있는 반찬에 도시락을 싸갔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제 도시락에는 항상 김치볶음이 깔려 있었어요. 맨밥만 있을 때도 많았고요. 그마저도 눈치를 보며 제가 알아서 직접 싸가야 했습니다. 나은이 너 좀 도둑처럼 뭐해? 도시락 싸가려고? 네, 근데 밥이 없어요. 식구가 몇인데 너 도시락 싸갈 밥은 없어. 누룽지라도 싸가든가. 그럼 저 김밥이라도 한 줄 싸가게. 1,000원만. 뭐? 이게 어디서 사치를 부려? 야, 얘다. 사탕 하나 줄게. 이걸로 배 채워. 엄마. 아, 피곤해. 쟤만 안 나왔어도 여러모로 편했을 텐데 내가 죽이려니지. 쟤를 낳은 내가 죄인이야? 한창 클 나이에 사탕 하나로 하루를 버티라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어디서 주워온 자식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집안에서 구박덩어리,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과 학대의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 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꾹꾹 참으며 속으로 앓고 살았습니다. 지금 떠올려보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속으로 참 많이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린 저를 제가 쓰다듬고 위를 주고 싶을 만큼 정말 외롭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저 이제 독립해서 나가서 살게요. 그래? 아주 듣던 좀 반가운 소리다. 그래, 나가서 살아라. 아무도 안 말려. 갓 20살이 된 딸이 독립을 하겠다는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던 부모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궁금한 것도 없는지 묻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4년제 대학을 입학할 수 있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안 해본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살면서 숙식을 해결하고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돈을 벌면서도 틈틈이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 하루 평균 많이 자야 3시간 쪽잠을 자고 그랬어요. 같은 기숙사를 쓰던 언니들이 저를 많이 걱정하고 챙겨줬습니다. 나은아, 너 밥은 먹었어? 볶음밥 하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먹자. 살면서 한 번도 누가 저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볶음밥을 먹으면서 좋기도 하고 저 스스로가 불쌍해서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절대 약해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떻게든 혼자서 잘 사는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힘들어서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런 각오를 다지며 악바리 같은 심정으로 이를 꽉 깨물고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저는 결국 21살에 원하던 간호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보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 저 스스로 저를 위해 환호성을 질렀어요. 나은아, 잘했어. 고생 많았다. 지금부터 시작이야. 더 힘내자. 하자 화이팅!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입학식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기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혼자 있는 제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면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2학기 학비와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는 정도는 모아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는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매 학기 장학금을 타고 학비 걱정 없이 성적 우수 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졸업 후에 저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서로 마주칠 때가 많았어요. 환자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저와 같은 외로움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왠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자꾸 그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찾고 뭘 하나 관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나 밥을 먹을 때는 항상 지쳐 보였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켜보다가 제가 먼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민쌤, 오늘 끝나고 같이 식사나 할까요? 네? 왜요? 약속 있으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아니요. 약속 없어요. 이따 봬요. 네. 그렇게 저희 둘은 병원 근처에 있던 칼국수집에서 만나서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도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도 사실 나은쌤이랑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나은쌤 눈빛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신기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가족과의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자랐다더라고요. 엄마가 특히 그랬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독하게 저를 몰아붙였거든요. 반항심에 더 엇나가기도 했고요. 제가 물리치료사 일을 한다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무시했는지 몰라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는 딸이라고 무시당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다른 이유지만 가족한테 상처받는 건 똑같네요. 그러네요. 나은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참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한테 뭐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그저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잘 컸으면 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남편은 장남이라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 저는 아들이 아니라 낯이 나았어야 할 막내딸이라는 각자 서로 다른 이유로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저희 둘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둘은 병원 밖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날도 주기적으로 만들었고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아치면 전화통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저에게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어요. 경희치가 아프다고 난리야. 얼른 들어와. 병원 가면 되잖아요. 오빠가 물리치료 찾았는데 병원을 왜 가? 마사지 네가 도맡아서 해주기로 했잖아. 얼른 와. 요즘 아주 엄마나 동생을 안주기도 없고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왜? 빨리 오라서? 내 동생이 무용을 하거든. 내가 걔 전담 물리치료사야. 아유, 정말 지긋지긋해. 엄마는 걔를 유명한 무용가로 만들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글렀거든. 남편의 어린 여동생은 좋은 대학에 갓 입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용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해야 하는데 그걸 남편에게 무엇으로 시킨다고 했어요. 남편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 한도 없이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무관심한 가족과 거의 연을 끊고 명절에만 하루 정도 집에 얼굴을 비추는 게 다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들어서 혼자 사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남편과 저는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결혼을 하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결혼 비용도 보태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어요. 너 20살 때부터 나가 살았잖아. 결혼식은 가야게. 근데 우리 아무 도움도 못 줘, 알지? 그럼요. 어련하시겠어요. 뭐? 이게 말하는 본세가... 왜요? 제 말본색 어떤데요? 아, 됐어요. 결혼식도 안 와도 돼요. 저는 처음으로 아빠에게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니에게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무조건 반대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나은이 너 데리고 인사 간다고 했거든? 근데 오지 말래. 어? 왜? 나더러 결혼하지 말래. 경이 뒷바라지 하고 결혼하래. 그게 말이 되니? 예비 시모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과 사망보험을 타서 돈이 많았는데도 모든 경제적 지원을 남편에게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의 삶을 위해서 강하게 나가자고 했어요. 그럼 그냥 지금 가자. 뭐라고? 지금 인사드리러 가자고. 언제까지 어머님 말만 듣고 살 거야. 이제 경민씨 인생 살아야지. 가자. 그렇게 저는 무작정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침 집에 시모와 신우 모두 다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들어갔더니 보라는 듯이 얼굴을 구기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김경민. 너 내가 데리고 오지 말랬지? 얘 너도 참 뻔뻔하다. 우리 경민이가 말 안 하디? 난 결혼 허락 죽어도 못해. 시모의 말에 제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님, 경호씨도 이제 29이고 결혼할 때 됐잖아요. 저희도 오랜 시간 진지하게 만난 갖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일단 인사드릴게요. 저는 경호씨와 결혼을 할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못해. 어디서 찹쌀이처럼 들이닥쳐서 결혼? 웃기지 마. 나가라고. 시모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도 저는 지지 않고 집안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뺀질하게 생긴 신우가 나와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경희씨? 경민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이다은이라고 해요. 전 처음 듣는데요? 엄마! 이 여자 뭐야? 오빠 여자친구야? 신우의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경이야,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결혼? 오빠, 나 대학 졸업 때까지 결혼하면 안 되잖아. 뚱딴지같이 갑자기 결혼?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경야, 일단 나가자. 내가 나중에. 아니야. 난 허락받고 갈래. 시모와 신우 두 사람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를 향해 들으란 듯이 비꼬는 말도 서슴지 않았어요. 뭐네 여자애가 눈치도 없고 고집이 저리 세니? 우리 경이는 안 저럴 거지? 엄마는 나 알면서? 난 절대 저렇게 쓸데없는 고집가 안 부리지. 여자가 여우 같아야지. 저렇게 곰탱이처럼 굴어서 어떡해? 오빠도 참 여자 보는 눈이 저 밑에 바닥에 걸렸네. 어? 그쵸 엄마? 그러게 말이다. 지가 물리치료사 같은 연병할 직업 가졌으면 와이프랑 더 좋은 직업 가진 여자 만날 일이지. 네 오빠는 평생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남편은 그런 대화들에 익숙한지 그냥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렇게 대놓고 구박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님, 경희씨, 아니 아가씨, 두 분 참 너무하시네요. 사람 면전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하세요? 저희 알아서 결혼하겠습니다. 경희씨, 가자. 제 밑에 두 사람 낄낄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펼치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앉아있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 공기를 쐬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민씨, 어쩔 거야? 미안해 다하나.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결혼할 거야. 그 마음 변치 않을 자신 있어? 당연하지. 네가 내 구원자야. 나도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될게. 그래. 그럼 나 어머님 허락하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민씨 집에 갈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결혼 준비 시작하자.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어머니 댁에 과일이나 선물을 사들고 갔어요. 그때마다 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굴욕적이었지만 저도 굽힐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가 없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렸다는 생각에 기뻐서 혼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어요. 다은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야. 그냥 우리 둘이서 결혼하자. 됐어. 허락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남편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은커녕 무관심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에 저희 부모님은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가 타박을 놓으셨고요. 부모가 저 모양이니 애가 제대로 컸겠어? 막무가내로 지 멋대로 구는 게 지 부모를 닮아서 그렇구만. 참, 이게 무슨 경우야? 저희는 가까운 제주도로 3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는 입덧도 안 하니? 신기하네. 오히려 잘 됐다. 오늘부터 아침 저녁은 네가 담당해서 해. 경이는 아침에 과일이랑 우유만 먹으니까 과일만 깎아주면 되고, 나는 삼시세끼국이랑 칠첩반상 이상은 꼭 차려야 한다. 알았지? 저는 어차피 길어야 2년 살고 나갈 테니 까짓거 시집살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하고 지내다가 나가자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 저희 둘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로 남편과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신우와 시모 그리고 남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퇴근을 해서 피곤해도 꼬박꼬박 아침과 다른 반찬에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이 미안했는지 저녁은 본인이 하겠다며 같이 퇴근 후에 제가 씻는 동안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외출을 하고 돌아온 시모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경민이, 네가 왜 주방에 있어? 남자가 무슨 밥을 지어? 하다 별꼴을 다 보겠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너 밥은 해줬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야, 나 아니냐 어디 있어? 저는 불호령을 듣고
불이 나게 씻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쌍욕을 해댔습니다. 다 알고 있어. 근데 뭐가 힘들다고 남편한테 밥을 차리게 해? 엄마, 내가 하겠다고 했어요. 넌 조용히 해. 어머님, 맞아요. 저희 속도 위반 안 했어요. 하도 반대를 하셔서 거짓말했어요. 근데 사실 저 오늘 병원 산부인과에서 검사했더니 임신 3주차래요. 지금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해요. 제 말에 남편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나나, 정말이야? 우리 애가 생기는 거야? 나나!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하던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호들갑도 적당히 떨어라. 너 그 뱃속에 반드시 아들이어야 할 거야. 우리 집 손 귀한 집이야. 경민이 아빠가 일찍 가긴 했지만 장남이었고, 경민이도 이 집안의 장순이 알겠니?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는데 어머니. 뭐? 이게 어디서 토를 달아? 딸이면 바로 지워 알겠어?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을 낳으라고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심통을 부린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전혀 개의치 않고 건강하게 낳아서 키우기로 했어요. 나은아, 고생이 많지. 미안해. 우리 애 낳으면 바로 분가해서 살자.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시댁 들어온 건데 뭐. 난 괜찮아. 그래 뭐. 애 낳으면